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라이드 병원 전용철입니다. 오늘 비욘드 유튜브 채널에서 마련한 어깨 건강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어깨가 많이 무겁다라고들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은 가동 범위가 넓은 관절이라서 무리가 많이 가는 관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픈 어깨 참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깨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병원 경관 사진입니다. 이제 개원한 지 2 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 지역의 거점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로 돌아와서 어깨 관절 통증은 사실 이제 어깨가 안 아파 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유병률은 한 60% 이상으로 대개 일생에 한두 번 어깨를 아프게 되어 있고,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모든 연령등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도 많아지고 최근에 이제 컴퓨터나 핸드폰, 스마트폰 등으로 인해서 어깨 그 질환과 통증의 빈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깨는 이제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 상완골, 견갑골, 쇄골 세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고, 4 개의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 그 주변에 이제 삼각근, 승모근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여러 부분들이 함께 움직여서 작동을 하게 되고, 자주 생기는 질환으로 인제 오늘 언급할 크게 이제 4 가지 질환을 언급할 건데, 오십견, 그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파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깨 그 질환 환자는 매년 이제 늘고 있고, 어깨 질환 환자는 매년 20% 정도 이제 늘어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어깨 관절경 수술도 현재 이제 10만 건 한 해에 그렇게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환자 역시 우리나라에서 약 한 10만 건 정도 어깨 관절경 수술을 하고 있고, 아울러 어깨에도 인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이제 무릎에 비해서는 훨씬 케이스 수가 적지만 어깨 인공관절 그 증가율은 2배 정도로 더 가파른 속도로 인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질환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 대에서 가장 흔하고 동결건, 그리고 석회성 건염도 50 대에서 가장 흔하고,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도 50 대, 60 대, 이제 70 대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가장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깨 질환이 이제 발병률이 이제 높아지는 원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이제 생활 습관, 누적되다 보면 이제 50대 중장년층 환자들이 특히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깨 질환은 주무실 때 이제 많이 아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아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질병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또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 통증의 다양한 원인은 오십견, 그리고 석회성 건형, 그리고 충돌 증후군, 이제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네 가지로 들을 수가 있고, 오늘 이 네 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할 수 있는 예방법, 그리고 치료법, 그리고 중요한 치료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오십견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인제 쉽게 알고 있고 쉽게 느끼는 병이에요. 그래서 의학적인 그 전문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도 하고, 말이 인제 조금 어렵죠. 쉬운 말로 인제 동결견, 어깨가 인제 얼어붙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50 대에 가장 흔하게 생기기 때문에 오십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 관절낭 그 주머니 염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관절낭이 두꺼워지고 아프니까 안 쓰게 되고, 그러니까 인제 굳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증상이 통증인데, 밤에 아프고 관절 범위에 이제 제한이 생겨 머리 묶기 힘들고, 그리고 불합근 매기 힘들고, 등이 가려워도 긁을 수가 없고, 아프기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니까 더 아프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게 전형적인 오십견 증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50 대가 이제 절반을 가까이 차지하지만 30 대, 70 대, 80 대에도 생길 수가 있어서 어느 연령대에도 생길 수가 있고, 가장 흔한 연령이 50 대지만 모든 연령대에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오십견이 하나의 이제 독립된 질병으로 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관절경 영상인데, 내부에 이렇게 빨갛게 된, 이걸 이제 앵그리 시노비움이라 그래요. 이렇게 빨갛게 된 관절낭에 이제 염증이 이제 생긴 소견을 볼 수가 있고,
오십견 환자의 이제 관절경 영상인데 이렇게 활막,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빨갛게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염증 그리고 인제 염증하고 이제 굳은 상태 이걸 이제 오십견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특히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잘 생기고 이런 분들은 특히 어깨 운동을 이제 특히 신경 써서 현재는 이제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예방적으로 운동을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당뇨가 심할수록 양쪽이 잘 생기고 보통은 인제 한쪽이 먼저 생기고 시간이 지나서 인제 반대쪽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인제 또 당뇨가 조절되지 않으면 더 아프고 이제 증상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뇨 조절도 잘하셔야 되고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갑상선 기능 조절도 잘하셔야 되고 고지혈증이 있다면 콜레스테롤 그 조절을 잘하는 같이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이러한 오십견을 또 진단하기까지 통상적으로 한 6 에서 한 9 개월 정도 걸린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단 검사를 하는 게 좋고 제대로 또 치료가 들어가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꼭 정형외과 이제 전문의를 만나서 상담을 받고 또 정형외과 하면 인제 수술만 한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오십견은 정말 단언할 수 있는데 오십견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재활 치료, 물리 치료 등으로 이제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십견 환자들 이렇게 우리가 인제 주사 치료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당뇨도 있고 인슐린 주사 맞는 분이고 당화혈색소도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리고 가동 범위는 거상이 90도, 외회전 30도, 내회전 한 이제 그 천골이 인제 내회전 거의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MRI를 보면 회전근개 문제 없지만 관절낭이 비우된 소견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수동적 관절 조작술로 이렇게 관절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주사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십견을 부르는 그 습관들은 컴퓨터나 이제 스마트폰을 잘못된 자세로 오래 사용할 경우나 무거운 물건을 무리하게 들거나 이제 반복된 어깨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젊으신 분들 경우에는 인제 테니스나 야구,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이제 무리하게 스윙하는 경우도 이제 오십견을 부르는 습관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오십견은 예전에 치료를 잘 안 했죠. 보통은 인제 1-2년 지나면 이제 통증이 이제 호전된다 해서. 하지만 인제 그 1-2년 기간까지 환자가 너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치료를 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인제 치료를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인제 운동 제한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게 좋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전근개 파열을 오십견으로 이제 오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나서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받고 치료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십견 치료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궁금하실 건데 언급한 대로 약물 치료, 주사 치료를 3 개월 이상 충분히 해볼 수 있고 또 주사 단독으로는 오십견은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인제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야 되고 그리고 브리지망이라 해서 수동적 관절 조작술을 통해서 관절의 이제 가동 범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주사 치료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으로 오십견을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는 요즘 이제 초음파가 이제 발달을 해서 관절각 내에 이렇게 주사기를 초음파로 확인하면서 관절각 내에 주사기의 끝이 위치시킨 거 니들 팁이 위치한 걸 확인하고 이렇게 안에 이렇게 주사액을 넣어 주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는 주사 내에 이제 굳어진 그 관절을 부드럽게 해 주는 기름칠을 한 거라고 설명을 하고 꼭 주사로 끝내서도 안 되고 주사를 맞으면 인제 대부분 야간통이 좋아져서 환자분들이 이제 가동 범위 운동을 소홀히 하는데 주사 효과는 결국 점차 떨어지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난 직후에는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위한 꼭 운동 치료를 하라고 합니다. 운동 치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누워서 하는 이제 거상 운동 그리고 벽에 대고 인제 혼자 할 수 있는 외회전 운동 그리고 누워서 이제 어깨에 이제 팔꿈치를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잡고 돌리는 내회전 운동 그리고 이렇게 열중셔에서 인제 하는 내전 운동들이 있고 이렇게 자세한 거는 이제 슬라이드 마지막에서 이제 동영상을 보면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 세트에 한 10 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해 주는 게 좋고 하루에 3 번에서 5 세트 정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빠르게 할 필요가 없고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그리고 최대의 범위에 도달한 이후에 5에서 10초 정도
버티면 유지해 주는 게 좋고, 통증은 안 아픈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플 때까지 이제 가동 범위를 해서 이제 늘려 나가야 되고, 매일 조금씩 늘려 나간다는 기분으로 이제 늘려 나가야 됩니다. 운동 전에는 따뜻하게 해서 좀 데워 주는 게 좋고, 운동 후에는 차갑게 해서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석회성 건염입니다. 석회성 건염이라 하면 이제 어깨에 이제 돌이 끼었다라고 이제 표현도 하는데, 힘줄 안에 이제 석회가 끼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고, 석회의 크기는 이제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한 2.5 cm 정도 되는데, 그의 반 정도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1cm 이내인 경우가 많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엄청 크기도 하고, 그리고 회전근개라 힘줄에 이제 가장 흔히 생기지만 고관절이나 손목 관절에도 잘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약처럼 이제 보이는 석회도 있고, 분필처럼 이제 딱딱한 경우도 있고, 치약처럼 흐물흐물할 때 이제 더 많이 아파하고, 이럴 때 이제 흡수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급성 많은 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분필 좀 딱딱한 이런 경우는 이제 만성으로 간 환자들한테 이제 관찰이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지만, 석회성 건염 환자의 한 12.5% 정도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독 그 석회성 건염인지 파열이 동반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석회성 건염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수술할 필요가 없고, 수술은 정말 이제 일부에서 하기 때문에 석회 때문에 수술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치료는 보존적 치료로 인제 약을 통한 이제 통증 조절, 그리고 주사 치료를 통한 통증 조절이 그 치료의 목적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석회를 없애는 거가 초점이 아니고 통증을 없애는 게 그 치료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석회 없애는 데 신경을 쓰시면 안 되고, 석회는 남아 있어도 통증이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한 석회성 건염의 그 증상은 밤에 아파서 이제 잠을 못 자는 야간통이라고 그러고, 보통 어느 정도의 통증이냐면, 저는 이제 아기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이제 아기 낳을 때 그 느끼는 통증을 산통이라 해서 그걸 이제 10점이라고 표현하면, 보통 석회성 건염의 그 통증은 한 6에서 7점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남자보다 여성이 더 많이 발병을 하고, 어깨 한쪽에 석회가 있는 분이 반대쪽 엑스를 찍었을 때 우연히 석회가 관찰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석회성 건염의 또 특징은 통증을 잡더라도 다시 이제 석회가 이제 녹는 시기에 남아있는 석회가 진입을 하면 다시 또 재발도 잘 합니다. 그리고 또 석회성 건염의 또 문제는, 통증이 이제 심하다 보니 어깨를 안 쓰게 되면서 이제 강직이 오는 2차성 오십견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잘 해야 되고, 아까 앞서 언급한 대로 보통 1cm, 1cm 정도가 가장 많고, 회전근개 파열하고 이제 동반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잘 감별을 해서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증상 석회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또 우리 몸에 이제 사람들이 내 몸에 이제 석회가 있다 하면 요로결석처럼 꼭 깨서 이제 없애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무증상 석회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증이 없는 석회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고, 통증이 발생한 석회는 통증을 이제 잡아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회가 이제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석회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석회의 증상 일시적인 것을 인지하고 약물 및 주사로 통증을 조절하고, 석회로 인한 오십견을 막기 위해 스트레칭과 운동을 생활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포인트를 잘 알고 치료를 해야 되지, 석회가 있다 해서 내 어깨에 이제 칼을 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석회성 건염으로 극히 이제 드물게 수술하기도 하지만, 석회 사이즈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이제 수술도 하기도 합니다. 환자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이제 증상이 재발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치료는 약물, 주사치료, 물리치료, 충격파 이제 수술 등을 할 수가 있고, 초음파를 보면서 회전근개에 있는 이런 석회에 바늘을 위치시켜서 염증을 이제 잡는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심한 재발성 통증이 있거나 파열이 동반된 경우에서는 이렇게 관절경으로
카메라로 이제 석회 위치를 확인한 후 이렇게 그 건네에 있는 석회에 대해 표층만 이제 절개를 하고 이렇게 석회를 이렇게 제거하는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또 수술의 포인트는 모든 석회를 제거하는 게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석회는 인제 일부 남아 있게 하더라도 일단 심한 염증만 인제 제거하고 일부 다 제거하지 않 모든 석회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병원에서 환자 케이스인데 뭐 이렇게 약물 알러지가 있어서 약을 좀 쓰기 힘들었고 석회가 이제 26 밀리 정도로 굉장히 크고 500 원짜리 동전보다 더 크죠.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환자가 이제 계속 재발성 통증으로 외래를 이제 내원하셔서 이렇게 내시경으로 수술로 제거를 해볼 수가 있고 수술 후에는 인제 엑스레이 인제 석회가 사라진 것을 인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석회가 이제 관찰이 되죠. 다음으로 인제 충돌 증후군이라는 질환입니다. 충돌이네요. 인제 외래에서 제가 인제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분한테 "충돌이네요." 하면 갑자기 인제 환자분이 "뭔 소리예요? 저 부딪힌 적 없는데요."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인제 충돌하면 이제 "뭐가 부딪혔다." 이렇게 이런 말인데 어깨에는 이렇게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와 그 지붕이라고 하는 견봉이라는 뼈가 있고 견봉은 인제 아까 설명한 상완골을 덮어주는 지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상완골에는 이렇게 회전근개라고 해서 어깨를 회전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이제 근육이 4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딱 어깨를 잡아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범위의 이제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견봉이라고 하는 지붕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상완골을 움직이면서 이제 회전근개 움직이면서 관절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그 회전근개 어깨 근육들이 이제 불균형하게 이제 발달을 하면 팔을 이렇게 들거나 벌릴 때 지붕이라고 하는 견봉과 상완골을 이제 감싸주는 회전근개가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충돌 증후군이라 이름을 붙였고 뭐 어깨 뭐 외부의 어떤 물체랑 부딪힌 게 아니고 인제 회전근개가 이제 견봉하고 이제 부딪히다 보니 염증이 생기고 또 마찰, 마멸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닳아진 힘줄이 이제 끊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제 이렇게 견봉의 모양이 플랫한 일자로 된 사람도 있고 라운드한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견봉의 모양이 갈고리처럼 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갈고리처럼 휜 경우에는 훨씬 그 회전근개 파열이 잘 동반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벌릴 때 이제 통증이 생겨요. 그러면서 인제 뼈가 견봉 밑에 뼈가 두꺼워지고 힘줄도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돌근 증후군의 증상은 팔을 인제 벌리면 들어 올리면 통증이 생기고 그 회전근개 힘줄과 부딪힌 견봉 밑에 뼈가 두꺼워지고 인제 힘줄도 끊어지는 이제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충돌 증후군 하면 인제 그러면 '뼈를 깎아야 되냐.'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뼈를 깎아도 이게 이제 뼈를 깎은 사진이에요. 관절경으로 이제 보고. 근데 이제 뼈를 깎아도 회전근개 그 근육의 밸런스를 이루는 짝힘 균형이라고 하는 밸런스가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또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뼈를 깎을 필요는 없고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뼈를 깎는 수술을 같이 합니다. 이를 뼈를 깎는 수술을 이제 견봉 성형술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뼈를 깎을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충돌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충돌이 돼서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끊어진 힘줄은 절대로 다시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술을 꼬매지 않는 이상 절대 붙지 않기 때문에 충돌 증후군이 더 진행돼서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이 안 되게 막는 것이 그 치료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증후군의 치료는 어떻게 하냐? 바른 자세 유지와 근력 운동으로 좋아지게 할 수가 있어요. 앞서 언급한 대로 뼈를 깎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운동과 좋은 자세 유지로 충돌을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헬스 운동 이제 PT 받으면서 견갑골이 앞으로 기울어진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남자 환자들이.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어깨 근육 여기 삼각근도 키우고 갑바라고 하죠. 이제 대흉근 이제 근육을 키우면서 어떤 그 견갑골의 근육 밸런스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견갑골이 이렇게 잘 세워져 있으면 이렇게 밑에 견봉하 공간이 넓어지는데 앞에 근육을 위주로 키우다 보면 이렇게 견갑골이 앞으로 기울게 돼요.
앞으로 기울면 그만큼 이제 견봉화 공간이 좁아져서 더 충돌 증후군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항상 견갑골을 세우고 뒤로 모으는 자세를 유지하고 견갑골을 뒤로 모아지게 하는 능형근 그리고 중하부 승모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같은 이제 그 동일 질환 스펙트럼인데 사실 이제 젊었을 때는 30 대에는 이제 충돌로 인해서 점액낭에 염증이 생겨서 인제 통증으로 느끼는 충돌 증후군을 시작을 하지만 이게 이제 방치가 되고 그냥 통증을 이제 무시하고 그냥 똑같은 행위 어떤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면 40 대에는 이제 부분 파열 그리고 50 대에는 회전근개 전층 파열. 이때는 인제 사이즈가 작은 이제 소파열이겠죠. 그러다가 이때도 그냥 확인을 안 하고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버티다가 60 대에는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 더 확대돼서 중파열. 이때도 이제 어떤 몸이 보내는 시그널을 놓치고 그냥 바빠서 이제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약만 먹고 이제 버티다 보면 70 대 이제 대파열이 되고 대파열이 되면 결국 힘줄이 안으로 이제 퇴축 말려 들어가면서 회전근개 이제 파열 이제 관절 병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하나의 질병 스펙트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염증에서부터 파열까지 인제 현재 그때 진단될 때 상황은 다르지만 다 같은 원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충돌 증후군 환자 케이스인데 이제 42세 남자 환자고 이렇게 뼈가 이제 꺾여 있고 컵스타 약품 그래서 초음파 유도화 이렇게 주사 치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62 세 분인데 이제 뼈가 더 자라 있고 이분은 이제 상지 근력 저하라고 해서 회전근개 파열도 동반돼 있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뼈를 깎는 이제 수술을 같이 합니다. 봉합술도 같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충돌 증후군을 인제 예방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인제 바른 자세와 근력 운동이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견갑골을 뒤로 모으고 세우는 운동을 습관해야 되고 이것들은 인제 우리 헬스장에서 랩을 다운 요즘 인제 PT 받으니까 환자분들도 많이 그 용어를 아시더라고요. 레티스모시 돌치라고 해서 광배근을 인제 하는 운동 그 기구를 이용해서 그 운동이 있고 또 노전 운동이라 해서 로잉 exercise라 해서 랩을 다운 로잉 exercise 운동을 하면 중하부 승모근, 능형근 등을 이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한 120도 이상으로 올려서 하는 동작들은 항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120도 이상 올라가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고 팔이 이제 옆구리에 이제 있는 범위 내에서 세라밴드 이용한 외전, 내외전 운동 그리고 전방 굴곡 외전 운동 등을 이제 해볼 수가 있고 푸시업을 한다면 이제 벽을 짚고 하시는 게 좋고 어깨를 인제 으쓱으쓱하는 운동들을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아까 언급한 50개 운동처럼 하루에 뭐 한 세트만 하면 안 되고 하루에 한 3 회에서 5 세트 정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빠르게 할 필요 없고 일정한 속도로 그리고 최대 범위 내에서 버티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 나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에는 온찜질로 좀 데우고 운동 후에는 냉찜질로 좀 열기를 가라앉히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인제 다음으로 인제 회전근개 이제 파열이에요. 아까 충돌 증후군하고 이제 동일 스펙트럼이라 했고 그러면 인제 회전근개는 인제 충돌 증후군이 진행이 돼서 점액낭염에서 힘줄이 부분적으로 찢어지고 부분 파열이 이제 전증 파열로 진행되는 질환인데 회전근개 이제 파열의 증상은 충돌 증후군하고 이제 비슷하게 팔을 들어 올리거나 뻗으면 이제 아프고 인제 삼각근까지 통증이 내려온다는 이제 방사통도 있고 또 밤에 잘 때 더 아프고 그리고 전층 파열이 됐을 때 인제 특징적으로 이제 무거운 물건 들어 올리기 힘들다. 인제 어깨에 힘이 없다라는 이제 근력 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 이게 파열이 더 진행이 되면 평소에 잘 들을 수 있었던 이제 냄비나 주전자를 이제 못 듣는 일이 생기고 음 오십견이 인제 동반된 경우에 인제 어깨가 이제 굳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전형적인 회전근개 파열은 통증과 함께 이제 근력 저하 인제 힘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게 파열이 오래돼서 특히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인제 남자분 삼각근이 잘 발달하신 분들은 잘 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깨는 이제 회전근개 이외에 이제 삼각근 주변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일반인이 정확하게 이제 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하고
회전근개 파열의 이제 원인은 계속 설명드린 충돌이 이제 결국 진행돼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가고 충돌 증후군도 이제 견봉의 모양에 따라 후크 타입으로 휜 경우에는 70%가 이제 그 파열이 동반돼 있고 물론 대부분 퇴행성 파열이지만 급성으로 이제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앞에 견갑하고 힘줄이. 그리고 내적 요인으로는 이제 결국 에이징 이제 노화인데 거는 이제 원래적으로 이 혈류가 부족한 조직인데 특히 이제 워터쉐드 존이라 해서 건에 이제 부착부에서 1cm 정도의 이제 혈류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퇴행된 변화가 잘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이제 MRI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파열된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고 부분 파열은 결국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번 파열된 힘줄은 절대 붙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4mm에서 이제 5mm 정도 파열이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현상이 이제 지퍼 현상 이름을 붙였고 전층 파열된 환자 MRI 영상을 보면 이렇게 완전 파열돼서 힘줄이 이제 퇴축됐다 그래요. 이렇게 안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죠. 이렇게 충돌 증후군 그리고 부분 파열 그리고 이렇게 전층 파열로 결국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번 끊어진 힘줄은 절대 다시 붙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수술 시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술 시기는 급하지가 않고 회전근개 파열 수술은 절대 응급이나 긴급으로 하는 수술이 아니에요. 부분 파열일 때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당장 수술을 급하게 할 필요가 없고 그래도 이제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또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또 수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늦어지면 안 되고 수술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꼭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전근개 파열은 1년에 한 4-5mm씩 파열이 더 커져요. 그래서 파열 진단을 받으면 부분 파열 진단을 받으면 꼭 안 아파도 정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수술은 하지 않더라도 사람마다 파열이 진행되는 속도는 다르지만 결국 파열이 더 진행되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정도를 파악하고 늦지 않게 수술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왜 계속 수술이 늦어지면 안 되냐고 강조하냐면 시기를 놓치면 파열단이 퇴축돼서 이제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회전근개 그 파열이 전층 파열이 돼서 오래 방치가 되면 그 파열된 그 근육에 지방이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건의 그 근육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꿈에도 이제 재파열될 가능성이 크고 많이 말려 들어가면 꼬매놓은 힘줄이 장력을 많이 받아서 재파열이 되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파열은 꼭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이제 번거로워요. 어깨에 이제 외전 보조기라 해서 이게 많이들 보셨을 건데 안에 이제 쿠션이 하나 있죠. 이런 차는 이제 보조기를 차야 되고 통상 한 4주에서 6주 정도 착용을 하고 그리고 긴 재활 기간이 필요합니다. 보조기 풀고 나서 이제 관절 가동 범위를 이제 회복시키고 근력도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예전에 했던 스포츠 활동까지는 3개월 그리고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재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확보될 때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또 재활도 이제 상당히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70대 재활을 잘 할 수 있는 나이인 70대 이전에 수술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파열의 크기가 1cm 정도 작을 때는 좀 수술하기에는 이제 우리가 파열 부위를 수술하는 건을 좀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정리하는데 이제 정상 건들이 좀 손상이 가기 때문에 좀 아깝고 그래서 저는 파열의 크기가 2에서 한 3cm 정도 되고 그 나이는 이제 재활을 운동을 잘 할 수 있는 70대 이전에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봉합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의사가 잘하면 되지만 이제 1열 봉합, 뭐 2열 봉합 여러 방법들이 있고 회전근개 파열 양상에 따라 정하기도 하고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생체 유도 콜라겐 임플란트라 해서 리제네텐 제품이 이제 출시돼서 이제 여러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지금 쓰고 있는데 봉합 시 이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 파열일 때도 쓸 수가 있고 전증 파열일 때도 봉합한 후에 봉합 부위 이제 위를 덮어주게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수술은 이렇게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고 이렇게 파열단을 정리하고
힘줄이 이제 잘 당겨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힘줄을 이제 꼬맬 봉합류 앵커라고 하죠. 봉합류 이제 앵커를 꼬맬 부위 뼈에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앵커를 이제 뼈에 고정한 이후에 파열된 힘줄에 이제 실을 하나씩 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국 이제 매듭을 지어서 이제 봉합을 하는 수술을 하고, 술자의 선호에 따라 1열 봉합하시는 분도 있고 2열 봉합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을 이렇게 봉합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잘 오는지 보죠. 그리고 봉합류 앵커로 고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실을 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듭을 짓고 이 경우는 2열 봉합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리제네틴 패치를 이제 덮어주는 수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술을 이제 의사가 잘하면 되고, 환자분들이 해줄 거는 수술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깨가 통증 시그널을 보내면 가까운 정형외과가 치료를 보시고, 부분 파열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으면 증상이 없더라도 한 번씩 꼭 정형외과에 가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이제 가동 범위부터 이제 하는 거고, 관절 운동 가동 범위가 해결된 이후에 이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4에서 6주간 경관절 외전 보조기를 차고, 그다음 가동 범위 이제 회복 운동을 하고, 그리고 수술 후 6주째부터는 어깨가 무리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 후 6개월 이후에는 거의 예전에 했던 노동률까지 다 할 수가 있고, 또 계속 중요한 포인트는 관절 범위는 이제 6개월 정도 지나야 이제 정상 회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 범위가 회복된 이후에는 세라밴드 이용해서 내전, 외전, 그리고 전방 굴곡, 외전 운동, 그리고 벽죽구, 팔굽혀펴기, 어깨 으쓱 운동 등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50견의 이제 운동 치료 영상이에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상 운동. 아픈 쪽 팔을 천장을 향해 쭉 첫 뻗습니다. 번째는 이제 팔을 위로 드는 그 후 반대편 운동이에요. 손으로 아픈 베개를 쪽 이제 팔꿈치를 베지 않는 잡고 어깨에 무리가 상태에서 가지 않게 천천히 천장을 보고 숨을 이제 뱉으면서 누워서 서서히 시행을 바닥에 합니다. 닿을 때까지 밀어줍니다. 그래서 아픈 팔을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아픈 팔 팔꿈치에 위쪽을 잡고 밀어서 팔을 천천히 위로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때 이제 통증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최대 관절 범위에 도달한 후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견딜만한 통증까지 더 미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한 번 할 때 이 동작을 이제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양손에 이제 깍지 껴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죠. 누워서. 앉아서도 하실 수가 있고. 근데 또 앉아서 하게 되면 이제 허리가 같이 휘기 때문에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벽에 등을 대고 하시거나 누워서 딱딱한 침대에 또 누워서 하면 이제 매트리스가 보상을 해줘서 딱딱한데 바닥에 누워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이제 내전 운동이라고 하는데, 누운 상태에서 아픈 팔을 90도 정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몸통으로 이제 교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아픈 팔을 아픈 팔의 팔꿈치 위쪽을 잡고 최대한 이제 당겨주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까지 최대 관절 범위에 도달하고 나서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하고 견딜만한 통증 때까지 하시는 게 중요 포인트고, 이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외전 운동인데,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가 이제 90도 구부러진 상태에서 옆구리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벽에 대고 이렇게 밀면서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플 때까지 이것도 해야 되고, 통증이 있을 때까지 최대 관절 범위에 도달한 이후에 5에서 10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워서도 할 수 있는데, 누가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머리 뒤로 이렇게 깍지를 낀 상태에서 주변 가족분들이 이렇게 앞쪽 팔꿈치를 바닥 쪽으로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전 운동이에요. 옆으로 이제 누운 상태에서 아픈 팔을 90도 정도 전방으로 뻗은 상태에서 반대쪽 팔꿈치를 반대쪽 그 손을 이용해 팔꿈치를 이렇게 다리 쪽으로 돌려주는 운동입니다. 몸은 이제 약간 앞으로 이제 기울어져서 그 이완된 상지가 최대 내전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고, 아픈 팔로 이제 안 아픈 팔로 아픈 쪽에 손목 부위를 잡고 아래로 서서 이렇게 내전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통증이 있을 때까지 최대 관절 범위에 도달한 후 5에서 10초 정도 버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더 이게 좀 편해지면 이제 안 눕고 이제 서서 할 수 있는 내전 운동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서서 아픈 팔을 이제 열중시어라고 하잖아요. 열중시어 자세를 한 상태에서 아픈 팔은 가만히 있고 안 아픈 팔로 계속 잡고 저 동영상에서 나오듯이 올리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 또 동일한 건데 수건을 잡고 할 수도 있어요. 아픈 팔이 아래로 내려 열중시어 자세라고 윗팔은 이제 위로 넘긴 상태에서 수건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당기는 운동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운동이 스트레칭 운동 50견 치료의 이제 기본이고,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고 하루에 이제 3번 이상 이제 시간 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립니다.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하셔라,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또 계속 강조하는데, 빠르게 할 필요 없이 천천히 익숙한 속도로 하시고 끝자락 엔드 포인트까지 가서 거기에서 5에서 10분 정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아플 때까지 하셔야 돼요. 안 아픈 범위 내에서 까딱까딱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운동하면 절대로 이제 가동 범위가 늘어나지 않고 아픈 만큼 하셔야 되고, 아픈 만큼 성숙한다 하잖아요. 그 아픈 만큼 해야 좋아집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운동하면 진도가 나갈 수 있게 하셔야 되고, 운동하기 전에 좀 뜨겁게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고, 운동 후에는 차갑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습관화하셔야 결국 좋아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깨 이제 충돌 및 회전근개 수술 재활 운동이에요. 그래서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이제 뇌회전 운동인데, 집에서 이제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세라밴드를 본인이 이제 맞는 걸 잘 고르셔야 되고,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노란색, 여성분들은 이제 빨간색, 남성분들은 이제 파란색 밴드를 이용하게 되고, 문 한쪽에 걸고 팔꿈치는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밴드를 잡고 안쪽으로 이제 몸통 쪽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내전하는 이제 운동이고, 보통 이제 내전하는 운동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은 이제 외전 운동입니다. 외전 운동은 이렇게 반대로 세라밴드를 문에 걸고 반대쪽 방향으로 이제 몸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5에서 10초 정도 끝자락에 가서 이제 버텨주는 게 좋고, 이것도 한 세트 한 10회 정도, 10에서 15회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전 운동은 극하건 소원근을 이제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 굴곡이라 해서 전방 거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이제 벽에 대고 하는 게 아니고 세라밴드를 이제 발에 걸고 잡은 상태에서 전방을 향해 이제 위로 올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 관절까지 도달을 하고 5에서 10, 엔드 포인트 5에서 10초 정도 이제 버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전 운동인데, 외전 운동도 똑같이 서서 발 끝에 이제 세라밴드를 걸고, 이제 이거는 이제 외전이라 해서 옆으로 벌리는 운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극상근 그리고 삼각근을 이제 강화시킬 수가 있고, 똑같이 5에서 15초 정도 버텼다가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 주변 근육 강화 운동으로 벽 짚고 이제 팔굽혀 펴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짚고 누워서 하는 게 아니고 벽에 대고 푸시업 하듯이 상체를 벽 쪽에 가까이 갔다가 10초 정도 버텼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운동입니다.
어깨 으쓱 운동. 그리고 어깨 으쓱 운동이라 해서 아령을 들고 어깨에 힘을 줍니다. 아령을 들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령을 이제 없이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깨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렇게 어깨 운동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느낌을 최대한 내면서 천천히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충돌 및 회전근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고, 어깨에 이제 흔한 질환 4가지였죠. 오십견, 석회성 건염, 그리고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각각의 그 질환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오십견은 근력 저하는 없고 가동 범위 제한이 있었고, 회전근개 파열은 충돌 증후군하고 비슷하게 통증이지만 근력 저하라고 하는 그 특징적인 그 특징이 있었죠. 근데 이것들이 다 중첩돼 있으면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감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정형외과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서 이제 멈추지 말고 증상이 없더라도, 특히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꼭 증상이 없더라도 한 번씩, 뭐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꼭 확인을 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이제 소파열, 뭐 1에서 3cm 파열, 그리고 거기에 진입을 했다면 이제 수술 시기를 잘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석회성 건염은 내 몸에 돌이 있다 해서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통증만 없애면 된다, 이렇게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문들이 있네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물티슈님이 해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뭔가 걸리는 소리가 나는 건 바로 병원에 가야 할 증상인가요? 통증이나 불편감은 딱히 없어요.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어깨를 움직이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날 때 통증이 없다면 그건 그냥 냅둬도 됩니다. 네.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이제 생기면 그때 이제 병원에 가야 되고 의사가 개입을 해야 되지만, 어깨가 이제 움직일 때 이제 소리만 나고 통증이 없다면 뭐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걸 이제 재미가 나서 장난스럽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염증이 생겨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동작을 뭐 재미로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그러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화 57님이 해준 질문은 어깨라고 쓰신, 어깨가 아니라 팔이 아픈 이유가 뭘까요? 자고 나면 더 아프고. 혹시 그 팔이 이제 어디를 지칭하는지 모르겠는데, 목덜미라 하잖아요. 목 쪽 이쪽하고 여기 상부승모근 쪽 이쪽이 아픈 경우는 어깨 통증보다는 이제 목 질환에 의한 그 통증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목에 의한 통증인 경우는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뒤로 신전식의 통증이 유발된다면 목 질환에 의한 통증인 경우가 많고, 여기 근육을 눌렀을 때 이제 아프다고 하면 이제 근막 동통이라 그래서 근육에 이제 통증인 경우도 있습니다. 잘 이제 감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왕님이 한 질문 보겠습니다. 사무직에서 일하다 보니 목이 항상 뻐근하고 무겁습니다. 목은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좋을까요? 써 있는데, 저도 이제 의사라는 직업을 하다 보니 사무직에 가깝죠. 항상 이제 모니터 보고 고개를 이제 숙여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경추나 요추나 이제 그 전만 신전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그 목 건강에 좋은데, 우리가 모니터를 쳐다보거나 바닥에 이제 문서를 이렇게 보게 될 경우에는 무리가 가요. 그래서 목은 숙이지 않는 자세가 가장 좋고, 그래서 모니터도 높이고 아니면 이제 모션 데스크를 써서 사용을 해서 서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 했는데, 예전에 우리 국민체조에 했듯이 목을 이렇게 구부리거나 과하게 신전시킨 것은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목을 이렇게 돌리는 것도 좋지는 않고, 가볍게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신전하거나 이렇게 옆으로 축구를 하는 것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목에 좋은 스트레칭은 목을 한 5도 정도, 5에서 10도 정도 가볍게 올렸다가 내려놓고, 또 이렇게 견갑골을 날개뼈를 뒤로 모으면서 이렇게 어깨를 으쓱으쓱 해주는 게 좋아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근데 제가 Y 레이즈라는 운동은 잘 모르겠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당뇨가 있는데 50견이 왔습니다. 이 경우 주사 치료가 가능한가요? 당뇨가 이제 있으신 분들도 이제 저도 주사 치료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꼭 당뇨가 잘 조절되는지 확인을 하고 당화 혈색소를 봐요. 3 개월에 이제 한 번씩 이제 내과 가서 이제 하실 텐데 당화 혈색소가 뭐 6 점대 7점 초반이면 주사 치료를 이제 조심스럽게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사 치료할 때 꼭 스테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안 쓰면 이제 효과가 보기가 어려워서, 근데 당뇨가 이제 당화 혈색소가 7점 후반 8점 9 점대면 주사 치료할 때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지는 않고 대신 이제 약물 치료나 이제 도수 치료, 이제 물리 치료 그런 걸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 회전근개 파열로 이제 수술했는데 통증이 아직도 심하다고 하시네요. 이제 드물지만 이제 오래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제 하루 이틀 이제 많이 아파하시고 그러는데 대부분 인제 3 개월 정도는 통증이 많이 좋아지는데, 통증이 이제 오래 가신 분들은 인제 건의 이제 퇴축이 심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잡아당겨서 인제 꼬맬 경우 이제 장력을 많이 받아서 인제 통증이 심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제 어떠한 상황인지는 몰라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드물지만 통증이 오래 가시는 분도 있고, 안정 시에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움직일 때 통증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어깨를 안정 시에는 별로 통증이 없는데 움직일 때 이제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 가동 범위가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인제 아픈 걸 수도 있습니다. 인제 어떠한 건지는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수술한 병원 가서 이제 수술하신 원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약 보면, 다음 질문 볼게요, 존중님. 그 아세클로페락하고 트라마돌 계열의 약하고 그리고 프레가발린 그 약, 그리고 스토에정은 그냥 위장약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네 가지 약을 흔히 처방하는데 눈이 뿌옇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 들어서 이게 약물 부작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어 저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환자분은 저 만나 보진 못해서 안과 가서 확인을 해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더 질문은 인제 없고, 그래서 이렇게 1 시간, 이제 1 시간이 아직 덜 됐지만 1 시간 가까이 이렇게 3월 1일 쉬는 날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4 가지 질환이 있고 흔한, 근데 각각의 차이는 분명하고 물론 중첩된 것도 있고, 근데 일반인들이 그 차이를 명확하게 감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가까운 정형외과 가서 꼭 확인을 하고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놓치지 말고 꼭 정형외과 가서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형외과 하면 무조건 이제 수술한다고 이제 그런 편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오십견, 석회성 건염, 충돌 증후군 거의 수술 안 하는 질환입니다. 정형외과 방문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정형외과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회전근개 파열이 진단된 경우에는 꼭 시기를 놓치지 말고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좋은 시기에 적절한 수술을 받고 하시는 것이 어깨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